제가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정리만 조금 더 된 거기 때문에, 보기 좋게 정리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드리고서 끝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부동산 투자 물건에 대한 분석하는 거, 그래서 몇 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투자하실 적에 제발 좀 우리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뭐 아파트 물론 당연하게 이제 거주나 투자나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시겠죠. 빌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농지 투자를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명확하게 저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농업인용 농지, 돈 되는 농지 이렇게 하는데, 농업인용 농지는 글자 그대로 농업인, 내가 농지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 기본을 내가 충족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돈 되는 농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세분하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셔라. 또 개발 지역에 돈 되는 농지 또는 도시 근교에서 돈 되는 농지, 개발을 해서 돈 되는 농지,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들어오셔라, 그런 얘기 들어오실 때. 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느냐, 농업인용 농지냐, 돈 되는 농지냐, 전원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투자하는 방법이. 그래서 투자 목적에 따라서 투자처도 다르고 물건도 다르고 완전히 다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예. 물론 이거 놓치면 저거라도 잡아볼까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 물건들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시자. 아까 올해 안에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4월 달까지 이런 대책이 나오고 그러는 바람에 난관에 부딪힌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한 60, 70%가 투자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농업인용이 아니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수도권이라기보다 대도시 주변에선 이런 분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막상 무엇이 어떻게 나한테 닥치는지 모르고, 또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부동산 값은 좀 치솟고, 그걸 팔아갖고 어디 가서 뭘 하자니 할 거는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그리고 결정을 못 내려. 그런데다가 아직 실질적으로 뭐 세금이 발생하거나 어떤 저거를 타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른다. 어쨌든 위기냐 기회냐 할 때 분명히 시장에서는 위축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위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분들도 좀 그렇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망설이게 되고 당분간은, 그런데다가 부동산은 많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 거의 꼭지 상태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다. 다만 올해 지나고 내년이 지나면서 하나둘 이제 물건을 팔아본다든지 거래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보다 나면, 아,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많구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다 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견디지는 못하는 매물이 나올 것이고,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작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 명령이라든지 또는 이용 실태 조사를 해서 처분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준비를 한 사람은 그동안에 뭐 작용만 하면 되니까 작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데다가 내년 5월 이후에는
그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 농지를 안 가진 사람인 경우에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기에는 어느 정도 장벽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는 줄어들기도 하지만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예고한 대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농업 경영체가 있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한다 그러면 현재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이 하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3년이 지난 후에나 진입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에 빨리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이라고 해도 농업경영체 남의 땅을 임차해서 만들어 가지고 2년이 지날라 그러면 2024년 봄이 되는 거죠. 늦은 사람은 2024년 가을이 되겠죠. 네. 또는 2025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이상 그 진입턱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오려면. 그러면 그럴 땐 누구만 살 수 있느냐? 농지를 가진 사람, 농업인. 농지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단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 지금부터 농지를 사가지고 이제부터는 거의 모든 곳에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니까 지금 사가지고 지금 그걸 하려고 자꾸 억지로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올겨울 지난 다음에 내년 봄에 거기다 무슨 작물을 심고서 신청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된다. 내년 봄에 심고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셔라. 그래서 농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인을 만들어라. 농업인은 혹시 조금 늦게 만들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내년 4월 달까지 구입을 하고 5월 달, 6월 달에 신청해도 돼. 농업인은. 구입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 지금은 이제 일정이 나왔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일정이 이제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요거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 때는 내년 1월 1일을 가상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셔라 그런 얘기고. 이제 단계별로 농지 투자 전략은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이제 농업인 투자 1단계, 2단계가 돈 되는 농지 투자, 3단계가 부자로 가는 농지 투자 이랬는데 농업인 투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땅임자예요. 농업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야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조합이라는 데 가입을 하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여기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농업인을 만든 농지 투자, 내가 농사를 지으러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농업인 투자 1000제곱미터 정도 농업인용 농지를 가지고 농지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농촌 지역, 농사를 짓는 지역, 이 지역은 그 다음에는 쳐다보시면 안 돼. 그 다음엔 쳐다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이 농사를 짓는 이 지역들은 쳐다보지 마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지역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돈 되는 농지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셔야 돼. 돈 되는 농지는 농업인이 된 사람들이 개발 지역이라든지 도시 근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돈이 될 만한 농지에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수익형이라든지 자산형이라든지 연금형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그런 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정책과 규제에서 조이고 풀을 때도 있고 그런 또 개발 지역이나 규제 완화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도시 근교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촌의 지역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농촌의 농지가 아니라 도시 근교에서 활용이 가능한 농지. 조금 비싸든 싸든 뭐 이거는 나중 얘기고 활용이 가능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는 가지고 조금만 가공을 하면 가치가 올라갈 농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또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팔게 되면 돈이 조금씩 생기시면 지금 이런 것들은 금액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데 가면 이런 거를 공매를 시킨다, 공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작은 것들을 혼자 하게 하는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이게 몰라서 자꾸 이것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게 황금알이 되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돈이 처음에 투자금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따라요. 그러다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비를 걸어서 빨리빨리 돈을 회수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 되는 농지에 투자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 남았어. 5억 정도 남았으면 5천만 원이나 1억 미만에서 이런 땅들을 투자를 해 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4억이나 4억 5천은 어디로 가야 돼요? 4억이나 4억 5천 뿐이에요. 원금이 있으니까 이건 어디로 가? 예. 이거 돈 되는 농지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에서 수익 난 거에서 한 5% 10% 정도를 이런 거에다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다. 이거는 그래 놓고 어떻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 네.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이렇게 이런 걸로다가 해서 재생산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이 좋아지고 개발되고 뭐하고 하면서 투자한 것에 몇십 배 이상으로 불어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단계 농업인 투자는 농업인용 농지를 가지라는 걸 제가 자꾸 얘기하는 농지 투자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 농지 투자 하려고 그런다. 내가 농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 돈이 많아. 그래서 도시 근교에서 아주 돈 많은 거 가지고 한 10억, 20억 갖고 해. 이런 사람은 그냥 바로 농업인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농업인용으로 한 개를 갖고 한다면 중간에 농업인이 끊기는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농업인용은 하나를 아예 마련해 둬라 그런 얘기예요. 적정한 가격에. 예. 기획부동산에서 보통 투자하는 것도 3, 4천 원 투자하잖아요. 요새 뭐 한 5, 6천씩 투자하잖아요. 그거 했다고 생각하고 하셔라 그러니. 이건 누가 뺏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제값 이상은 항상 갖고 있어. 제값 이상은. 이거는. 크게 올라주질 않아 그러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 농업인용 토지는 반드시 작용하라 해요. 반드시 작용하고 농업경영체 만들고 내가 농업인 유지하라. 그 땅에서 이득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가치가 상승되거나 농산물 생산이나 이런 거. 그냥 가끔 가서 내가 일을 조금 해서 그런 잔재미를 본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라. 그리고 이걸 갖고 뭐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진 말아라. 힘들다니까. 예, 죽어. 예. 예, 도시에서 안 하던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다 나면 잘 하고 싶어. 잘 하다 나면 예,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쉽고 편하게 농사 지어라. 예,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주로 과일나무나 다년생 약초를 얘기를 합니다. 조경수나 또는 조림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재배로 보지 않아서 농지로 보지 작용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 집의 화단에다가 또는 우리 앞에 공원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그거 얼마짜리예요? 물으니까 뻔나무 하나가 뭐 30만 원이래. 소나무 하나 갖다 심더니 500만 원이래. 그러면 내가 그거 심으면은 500만 원짜리겠지. 예. 밭에서 여러분이 키우신 거는 그 값의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분의 1. 그리고 여러분이 키운 거는 저때 10분의 1도 힘들어요. 왜? 전문가를 키웠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 그런 욕심 내지 마셔라. 여기 뭐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거 해. 예, 거기서 무슨 떼돈 벌 생각 말아요. 거기서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평생 보유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라. 평생 보유 유지한다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은 가급적 가깝고 싸면 좋습니다. 근데 가깝고 싼 거는 없어. 그렇지만은 한 2시간 이내에서 되는 거리에 정도 있는 걸로 좀 싼 걸로. 그다음에 그것도 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면 좋겠죠. 나중에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걸로 활용한다면 제대로 값을 좀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아주 영구히 이거를 내가 갖고 간다 생각을 하신다면 산 밑에 같은데 이런 데 괜찮은 산 밑에 있는 밭 같은 거를 구입을 하시면은 그 산 쪽으로다가 경계 쪽에다가는 정원수 뭐 조경수 좋은 것들 좀 주목 같은 거 뭐 그 우리 반송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나무들 몇 개 심어 놔두고 거기에다가 예, 그 공식은 아니지만 수목장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이 농업인 농지에서 농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있으면 좋지만 도로는 없더라도 농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일단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고 나중에라도 언젠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아야 됐을 때 팔릴 수 있고.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 좋지만 도로는 없더라도 농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크기는 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고 한 1500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괜찮다.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 요 가족 2세대 그랬는데 직계 좀비속이 한 2세대 정도가 한다 그러면 한 2000제곱미터 넘는 걸로 해서 두 가족이 각각 농지 원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인용 농지는 조금 외곽 지역에서 싼 걸로다가 마련해서 내가 농업인이라는 걸 충족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고 나면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에 가입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농업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역농협조합원 가입 조건이 됩니다. 지역농업 가입 조합원 가입 조건이 되고 지역농협에 가입해서 일정 부분 뭐 출자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농협마다의 수익률은 다 다르지만은 대략 한 10% 전후 또 그 환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것저것 선물 주는 거를 다 따져서 하면 한 1000이나 2000만 원 투자했다면 거의 2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해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돈 되는 농지 투자는 가치가 상승할 농지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맞다나 돈 되는 땅에다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지역의 땅에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가 좋으냐? 도시 근교 농지가 최고예요. 도시 내에 있으면 더 좋아. 그러나 도시 내에는 없을 거 아니야. 도시 그래 주변에 농지가 좋다. 그래서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 좋다. 개발 제한 구역 농지도 나쁘지 않다. 개발 제한 구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대도시에만 있습니다. 대도시에만 있고 대도시에서 주변에서는 대도시 중심에서부터가 아니라 주변에서 불과 한 20km 내에 다 소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지역이 아니에요. 개발 압력은 무지하게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 제한구역을 벗어난 바깥에는 중소도시들이 늘비하게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압력은 굉장히 높지만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지로 보존되거나 산지로 보존되거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들은 계속해서 개발 압력이 이제 있고 그러다 나니까 지금 신도시들이 거의 그런 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런 데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하는 각종 그 뭐 현안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데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개발 압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개발 예정 지역 농지 아주 좋죠. 예, 근데 이건 미리 알 수가 거의 없다. 그러나 관심 있게 보면 신도시나 택지 개발 등 할 곳이 가능성이 있는 곳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다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고 또 저런 것이 진행되기 전에는 그 주변에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좀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또 내 주변에 저런 게 있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보셔라.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보셔라. 그러니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도시근교도 아니고 개발 예정 지역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도시에 대도시가 아니라 좀 도시에 주변에 있는 땅들 소위 말하는 계획관리 지역을 얘기하겠죠. 이런 지역들 또는 그 소도시에 중소도시에 붙은 외곽지역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들 이런 데들이 좋다. 또 그 주변이 개발 수요가 많은 땅이라면 더욱 좋다. 이런 것들이 돈 되는 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뭐 저 새만금으로 뛰어가고 많은 분들이 합덕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합덕역 역세권 개발이라 해서 최근에 와서는 뭐죠? 어디지? 거기가 안중인가? 예, 거기로 뛰어가고 뭐 이렇게들 막 뛰어다니는데 예, 이렇게 뛰어 안 다니셔도 돼요. 아까 얘기한 지가 여기 돈 되는 땅 얘기한 이 지역 예, 수도권에서 얘기하면 수도권의 그린벨트 경계를 한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 1외곽순환도로 안쪽 대략 또 1외곽순환도로의 양옆이 됩니다. 그 지역까지가 개발제한구역들이 미치는 지역들인데 이런 곳들이 굉장히 개발되고 있는 것, 또 땅값이 상승한 거가 전국적으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뛰는 지가 이제 22년째인데 이렇게 보면은 전국적 상승률에 저는 5% 이내라고 얘기를 해요. 면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한다. 그럴 정도로 많이 뛴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거냐? 여러분 아파트를 얘기할 때 투자를 어디에다 한다고 맨날 얘기해요? 강남에다 해야 된다 그러죠. 또는 서울의 요충지에다 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 딱 집값이 안 뛰어서 거기다 해라 그러나요? 네. 다른 곳보다 몇 배로 더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들은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값이 뛰는 거예요. 값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하셔라. 그래서 투자 전략 역시 도시 주변이나 근교, 조금 근교까지. 예. 주변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약간 근교까지도.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좋고 다용도 활용 가능성을 봐야 돼요. 항상. 땅은 이렇게 돈 되는 아까 처음에 땅을 볼 때 여러 가지 목적을 여러 가지로 놓지 말라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 내가 화성에 가서 농업진흥지역의 땅을 사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넓은 면적을 사고 이렇게 넓은 면적을 싸게 사니까 이것이 나중에 개발되면 돈도 많이 되고 거기 누가 개발을 해? 거기다가 호텔을 지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진다 그래도. 거기다 물류센터 하면 오겠어요? 예,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는 같은 이제 그 도시근교 같은 데 있는 땅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수익형으로 이거를 개발하면 되느냐, 자산형으로도 되겠느냐, 이런 연금형으로 되겠느냐, 여러 가지를 보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가지수가 여러 개면 여러 개일수록 좋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 주변에 자연 녹지라고 그러면 자 도시의 주거지역 바로 옆에 주거지역의 옆에 붙은 자연 녹지가 있어요. 자연 녹지가 있으면 이 자연 녹지에는 개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죠. 가능한데
예, 여기에도 가능한데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요? 단독은 당연하고, 예, 단독은 당연하고 연립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물론 다세대 가능하고요. 예, 공장 가능하고, 제조업 가능하고, 근생시설 1, 2종 다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할 때도 다양한데 그것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것만. 예. 그냥 놔둬도 개발 압력이, 개발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놔둬도 자산형으로 올라가요. 또 그냥 놔둬도 공시지가 막 올라가고 또 평가액이 올라가니까 연금으로 해도 좋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러나 단 활용성이 많으면 수요층이 그만큼 두껍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값도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야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돈에 맞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돈에 맞게. 그렇다고 해서 코딱지만한 거 사면 안 되겠죠. 네. 적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걸로 어떤 개발이 가능하거나 최소한으로라도 할 수 있는 면적은 돼야 된다. 예. 물론 개발이 되면서 수용이 될 지역이다. 그러면 면적을 너무 안 따져도 돼요. 수용이 될 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도로도 너무 안 따져도 돼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에서 개발 가능성은 신도시나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이 개발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전수 보고하시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돈 되는 농지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거를 해서 하나를 했더니 예, 얼마를 갖고 있다가 나니까 또 돈이 됐어. 그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하고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해서 뭘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그냥 남겨줄 수도 있고 또 개발행위 허가를 내서 남겨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남겨주면서 농지로서 남겨주니까 그 사람은 대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농지로 남겨주니까 이때 8년 이상 재촌작용, 4년 이상 재촌작용 대토를 하면 양도세 감면 1억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건물을 다 지어서 개발을 다 해서 내가 이거를 팔을 것인지 그것도 또 다른 선택이에요. 이 건물을 짓는데 새로운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것도 또 새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하는 것들도 사자마자 개발을 하겠다. 모든 분들이 땅 얘기를 하다 나면 땅을 사자마자 개발을 해서 뭐 파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 돈 많으신 분들이 이거는 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건 개발업자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자를 유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고자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그렇게 개발할 거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받아서 그거 하세요. 왜 어려운 외곽에 분양도 잘 안 되고 팔리지도 않는 걸 하십니까? 약간 외곽 지역에서는 그 외곽에 있으면서 지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뭐예요? 도시 외곽입니다. 외곽에서 아직은 도시가 성숙되지 않은 곳이에요. 않은 곳이니까 그런 데서 그냥 농사나 짓고 있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무슨 야적장이나 뭐 이런 걸로 쓴다든지 화원이나 이런 걸로 쓴다든지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고 있다가 나니까 주변이 점점 개발되고 뭐 하면서 내 거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 내가 3억에 샀는데 내가 3억에 샀는데 이거를 대출을 1억 5천을 받고서 샀어요. 그럼 1억 5천 넣고 했죠. 자 이자도 내고 원금도 좀 갚고 그러면서 뭐 틈틈이 그래가면서 한 10여 년을 있었어요.
10여 년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주 가장 적게 오르는 게 그래 10년에 배가 오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땅 투자해로 오면서 그 정도 오른다 그러면 다 안 해. 네, 안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10년이 있으니까 6억짜리가 됐어. 10년이 있었더니 6억짜리가 됐어요. 자 6억짜리가 됐을 때 대출을 하나도 못 갚았어요. 이자만 갖고 1억 5천원 비율로 따지면 엄청 얕죠. 예. 또 여기서 15년이 됐다고 그래. 20년까지 안 가고 15년만 됐다고 그러자. 15년이 되면 6억짜리가 얼마가 됐겠어요? 네, 적어도 10억에서 12억짜리가 됐어요. 적어도. 20년이 되면 저거 하니까 한 15억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출 이자 하나도 못 갚았어도 원금 못 갚았어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여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출이 나와요. 대출이 나오면 이걸 갖고 건물을 지어서 내 사업장으로 쓰든지 또 임대 수익을 하든지 뭐 팔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이런 자산형에다 투자를 해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그 대출을 다 갚을 수도 있고 또 한 4, 5년 만에 또 다른 땅을 하나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산 거를 팔고 났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난 거에 일부를 아까 5% 10%를 가지고 이 부자로 가는 땅 투자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자로 가는 땅 투자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려야죠. 자, 여윳돈으로 일단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 데는 여기다가 대출을 낄 생각을 하고 하시면 안 돼. 네. 많은 분들이 경매 이런 데서 맨 배운 게 그거라서 대출을 왕창 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예. 이거는 여윳돈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여윳돈으로 돈 번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 되는 농지로 수익을 냈을 때 일부 투자해서는 그리고 상대가 달라고 누군가가 와서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도로 등 새로 나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투리 땅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낙후된 도시지역 내 도로나 지분 땅도 좋습니다. 낙후된이에요. 도시지역이 이제 막 개발된데 예, 강남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강남 대로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3기 신도시 막 된 데에 지분 땅 아니에요. 도로나 지분 땅 아닙니다. 그다음에 낮은 구릉지 형태의 마을 주변 임야. 임야는 왜요? 예, 대지나 다른 걸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특수물건이라는 것에 주로 투자하라. 그런 뭐예요? 자투리 땅, 도로, 지분 땅, 유치권 있는 거. 요건 돈 좀 있어야죠. 규모가 이제 커졌을 때 얘기고 그 앞에서는 이런 것들. 이게 어느 때 이런데 낙후된 지역에 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이런 데 것들을 한다 그러니 내가 이거를 툭 던져놓고 낙후된 데 있으면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로 되어 있는 도로를 내가 사고 있으면 건물이 30년 40년 이제 단독주택들이 대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요새 뭐라 그러죠? 가로경관 예. 또는 미니 그 재정비서 또는 다세대로다가 재건축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죠. 이런 거를 하다 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달라 그런다.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막 지어진 마곡지구, 뭐 위례신도시, 뭐 어디죠? 미사나 뭐 이런 데 가서 지분 땅 나왔다고 골목도로 나왔다고 단독에 그런 거 나왔다고 상가가 있는 옆에 상가 옆에 그런 게 나왔다고 아닙니다. 거기 온지 될 줄 알고 거기다 해요. 낙후된 데다 이제 다시 리모델링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지역들에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유치권 있는 거 뭐 싸게 들어간다 이런 개념만 잡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싸게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만 잡고 계시잖아요. 그냥 유치권 있는 거 들어가서 해요. 그러면 유치권은 어떻게 해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러고 있죠. 예. 그냥 하라고 그래요. 예. 점유하라고 그래. 예. 유치권 있는 거 점유하라고 제가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점유하라 그래. 그래 놓고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유치권 네가 있으니까 하고 쓰고 임대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임대료를 안 내면 예,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이게 뭐 크게 뭐 점용료를 많이 받고 뭐 이러는 거 아니면 특히 이제 왜 공장 같은 거 짓다가 뭐 저거 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아직 토만 닦아놓은 거에 짓는 게 아니고 이러면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유치권자가 와서 사정을 해요. 얼마만 달라고.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아예 나 필요 없어. 그냥 난 거기 땅덩어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 대신에 거기다 그 건물을 짓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예, 바로 고발해 버리죠. 예. 현재 있는 거에 지가 유치권이지 그 땅을 개발하고 뭘 하는 유치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 거에 지가 나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돈을 갖고 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제 조금 돈이 많아지면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경매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런 그 특수물권에 대한 투자법하고 제가 얘기하는 투자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서 버는 거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산을 지분으로다가 내가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경매를 하면서 한 건 뭐예요? 예, 지분 샀으니까 소송해서 예,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사든 경매로 해든 논아갖고 빨리 땡 처분하고 그러면 투자 금액에 뭐 한 배 정도 벌었다. 뭐 이게 성공 사례 아닙니까? 예. 또는 도로를 뭐 해가지고 길을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게 하고 뭐예요. 예. 근데 도로를 지분 땅이니까 대부분 싸게 샀다고요. 거기가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주고 나중에 산다고요. 누가 와서 많이 주고 5배, 10배씩 주고서 그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보고서 하셔라. 그래서 주변에서 그 내 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뭐 오케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낙후되었으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반드시 이런 데로 해야 돼요. 아무 데나 하라는 거 아닙니다. 농촌이나 산촌이나 외곽지역 신흥도시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투자를 해나가는데 많이들 실수하는 것이 이 농업인 투자를 하고 나면 내가 그 농업인 투자한 그 농촌 마을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거, 마을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거, 그 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해. 이거 돈 안 되는 땅이에요. 예. 여기는 농업인용 했으면 더 이상 그 동네 쳐다보지만 내 농사 질라 그러는 거 아니면 더 이상 농촌 지역을 쳐다보지 마세요. 더 이상 농촌 지역을 쳐다보지 말고 하다못해 없어지지라도 좋고 조그만 시라도 좋고 중소도시 좋고 대도시 더 좋고 그 주변으로 와서 돈 되는 농지에 투자하시고 돈 되는 농지에서 돈을 조금 벌었거든 그 도시 내에 낙후된 지역에 가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 도시 내에서.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예. 3단계 투자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곽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좁혀 들어가는 투자에. 왜 자꾸 바깥을 쳐다봐, 바깥을. 하는 거고. 자, 이제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비드에서 대부 물건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대부 물건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농지은행에서 대부 물건으로, 임대 물건으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그걸 얻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비드에서 해서 하시라, 그런 얘기고,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